자, 이제 우리 패널분들께 이제 고견을 들어야 될 그런 차례인데요. 자, 우리 고 작가님. 저는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그 말을 좀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 조지 오웰은 인간성의 핵심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나온 마당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미완성의 다양한 색깔을 한번 추구해 볼 것인가라는 그런 진지한 탐구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양 이사님 말씀 주시죠.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위대한 질문을 하라. 정말 멋진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질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소하고 바보 같은 질문도 허락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의 교육 이야기하셨는데, 질문의 학습 이야기하셨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질문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더라도 만약에 집에 와서 아이가 질문했을 때 부모가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는 잘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아이는 또 이런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의 교육보다 우리가 질문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보기술지를 창간한 그 케빈 켈리라고 하는 아주 기술 철학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답을 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할이 되고 사람의 역할은 질문을 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와 이 문명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바로 위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 그리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질문하는 법을 문화화한 사회, 그리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끝없는 호기심을 배양하는 문화에서 배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 기자님. 네. 네, 제가 바로 질문하는 기자 강양구입니다. 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에피소드가 특히 떠올랐습니다. 뭐 후배나 동기나 선배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즐겁게 하던 친구들이 외국에만 나가면 앞에 붙는 별명이 말 없는 아이, 말 없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외국에 나가서 언어 장벽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 선생님들은 정보를 전달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디서 얻은 정보를 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을 얘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라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부터가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세상은 기하급수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산술급수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의 발굴력을 길러야 되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질문의 문화를 가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학교에서는 진도에 방해되는 질문을 하면은 야단을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육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당국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그 혁신의 동력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를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 못 쫓아간다. 민간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그죠? 정부, 예를 들면, 그죠? 정부가 또 못 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법제도의 문제. 결국 법제도에 때문에 정부가 그 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법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네, 강 기자님. 제가 먼저 한마디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공장의 모델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함께 일하는 공장. 을 또 설계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인공지능의 부상에 대해서 로봇의 부상에 대해서 공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 인공지능 로봇에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줄지를 고민을 하고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위대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부연을 하면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소스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는 인간이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인간이 컨트롤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어떤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또 다양한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다양한 솔루션을 나오게 해주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서부터 구성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무슨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냐, 어떤 유용한 지식,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다 역시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의 역할과 어떤 그 몫은 여전히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 강연을 듣고 답변을 하고 질문하신 패널들도 이제 결국은 사람의 역할은 질문을 하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요새 이 변화를 겪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이 좋은 것이고 어떤 질문이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아는 메타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정말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소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고 과연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자주 드시러 카페에 간다면 이 카페에 문제점은 없을까? 그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발견을 하면 그것에 답을 구하는 것은 요새 굉장히 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박사님, 네.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전달을 하고 지식을 알리는 것보다 그냥 지식을 전달할 모든 자료들은 웹사이트에 미리 올려놓고 그걸 보고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매주 수업 시간 이틀 전 자정까지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2가지 지식을 만드는데 단 책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시오. 그거는 책 찾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각,
올라와 있는 그 교재나 어떤 그 강의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한 허를 찌르는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매주 과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제를 내니까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궁금하게 생기면 그게 인터넷이나 책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매번 엄청난 자료 서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수강 신청 절반 이상이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매끄러운 강의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매끄러운 강의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수업에서든 혹은 수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다른 종류의 생각을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거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질문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의 기원은 의문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의문의 기원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그림도 그리는 예술가인데 그래서 그 의문,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굉장한 발명가들이라든가 특허 발명에 있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애가 나무로 만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그래서 고무 타이어가 발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아빠 왜 사진 찍자마자 내가 바로 볼 수 없는 거야? 이 질문 때문에 폴라로이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원이 의문이고 의문의 기원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 이사님. 예, 질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으로 100차 산업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해본다면, 내가 사소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의 관계 맺음인데 사물과의 관계 맺음, 사람과의 관계 맺음, 우주와의 관계 맺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양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밥벌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랑 가끔씩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기존에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적재적소에 그 정보를 꺼내가지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의사나 변호사조차도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과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앞으로 잘 여러 가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아까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그러한 그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사회의 자연을 생각하는 이공계 3차원 지식공동체 큐브에서 온 김건우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위대한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오고 호기심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왔는데 공부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교실 속의 경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능력이나 약간 몸의 습관들이 다 입시 공부에만 약간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대체 나는 입시에 특화된 인공지능인데 네? 이사야대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유간 이러한 질문을 하려면 과연 지금 대학교 지금 1학년생이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죠? 학교에 계신 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뼈저리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저는 바로 위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껏 학교와 책과 교실을 통해서 배웠는데 다른 경험을 해야지만 새로운 질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겁니다. 가장 제대로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learn by doing. 아까 learn by making을 얘기했지만 뭐 만들기 전에 만드는 행위도 우리가 뭔가 해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직접 다른 경험을 해보면서 다른 상황에 처해 보면서 거기에선 새로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느낄 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 자체가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상황을 뭐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공과대학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을 배우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물론 그죠? 기술도 알아야 되겠으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술을 이해하는 눈으로 세상을 돌아봐라. 그죠? 기술을 이해하는 눈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제가 우리 학생께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변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를 그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굉장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새로운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보다 내 주변에 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는 시도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답이 정해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나요? 앞으로도 이 미래 강연 퀴즈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형광돼지입니다. 우리가 DNA를 만약에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몸에 있는 단백질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전자를 고정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지금은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이러한 거와 똑같은 기술이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